정부의 제2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 계획안에 대한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원전 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와 전국 원전 인근 지역 동맹 등 17개 자치단체가 일제히 정부의 일방적인 졸속 추진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오늘도 포항에서 34명, 경주에서 24명 발생하며 지역 감염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고준위 핵폐기물을 각 원전에 임시 보관할 수 있도록 합법화시켜줄 예정인데 전국에 흩어져 있는 6개 원자력 본부가 영구적인 핵폐기장이 될 수 있다며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더구나 정부가 원전 인근 주민이나 지자체 여론 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현일 기자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제2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 계획. 원전 사업자가 원전 부지 안에 사용 후 해결료 임시 저장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독소 조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연구 처분장 건설이 언제 완료될지 사실상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국에 흩어진 6개 원자력 본부에 임시 저장을 허용할 경우 영구적인 핵폐기장을 전국에 짓도록 합법화시켜주는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이랑 그 핵발전소 인근 지역과는 관련한 공론화가 전혀 없었거든요. 결국은 핵발전소 지역이 고준위 핵폐기물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관리하는 지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경주시와 울진군 등 원전 소재 자치단체 행정협의회도 22일 회의를 열고 정부가 고준위 핵폐기물 정책을 일방적으로 졸속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포항시 등 12개 지자체로 구성된 전국 원전 인근 지역 동맹도 원전 방사성 비상계획에 포함된 광역과 기초자치단체를 고준위 방패장 부적합 지역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제2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계획안을 이달 초 행정 예고한 뒤 21일까지 의견을 수렴했고 불과 6일 만인 27일 원자력진흥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예정인데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12월 21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라라고 공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는 원자력진흥위원회 회의를 27일로 지금 잡아놨거든요. 27일날 그냥 심의 의결하겠다 이런 걸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정부의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 정책은 원전 인근 자치단체와 주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열린 토론과 공식적인 여론 수렴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포항에서는 오늘 코로나19 확진자가 34명 발생했습니다. 어제 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던 호미곶 면에서는 3명이 추가 확진됐고 동해면의 한 경로당에서 4명이 확진돼 경로당을 폐쇄 조치했습니다. 또 10대 청소년은 4명 확진됐습니다. 한편 포항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2,361명으로 늘었습니다. 경주에서는 오늘 코로나19 확진자가 24명 발생했습니다.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와 간병인 등 2명이 확진돼 병원 관련 500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가 실시됐습니다. 또 어린이집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22명에 대한 전수검사가 실시됐고 10대 초중학생 6명이 확진됐습니다. 어제 첫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온 대구에서는 의심 살해 3건이 더 나왔습니다. 대구와 경북 양쪽 다 연일 10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면서 좀처럼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접종자를 줄이고 3차 접종자를 최대한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원엽 기자입니다. 대구에서 새롭게 오미크론 의심 사례로 분류된 사람은 해외 입국자 2명과 국내 감염자인 40대 남성 1명입니다. 코로나 확진은 됐는데 현재 우세종인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아 질병관리청에 정밀 검사를 맡겼습니다. 어제 첫 확진자 가족 2명과 더해 확진자는 1명, 의심 사례는 5건으로 늘었습니다. 첫 확진자 자녀가 다닌 학교와 학원에서는 전수검사 결과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접촉자들은 모두 자가격리했습니다. 0시 기준 대구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68명 나왔습니다. 경북에선 135명이 확진돼 18일째 100명을 넘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백신 추가 접종. 대구의 백신 3차 접종률은 22.5%로 전국 평균 26.7%보다 낮습니다. 경북도 전국 평균보다 조금 높은 27.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추가 접종을 하는 겁니다. 추가 접종을 mRNA 백신 하이자나 모더나하고 그 백신은 오미크론에 대한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 그리고 면역이 증폭되어서 효과, 그리고 위중증이나 치사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벌써 그 해외에서 연구가 다 발표됐습니다. 60살 이상이 위중증 환자의 85%, 사망자의 94%를 차지하고 있다며 고령층은 12월 중에 3차 접종을 마쳐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이달 말까지 고령층은 예약 없이도 언제든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접종이 가능합니다. 미접종자의 접종 참여도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은 12월 둘째 주 기준으로 미접종자가 2차 접종자에 비해 2.3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중증과 사망 위험도 미접종자가 2차 접종자에 비해 각각 11배, 9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연말 모임과 행사를 취소하고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환경부, 경북도, 포항시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상호 협력 MOU를 체결했습니다.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는 487억 원이 투입돼 내년 말 완공될 예정이며 배터리 종합 정보 지원과 자원순환 연구센터로 구성돼 폐배터리 재사용 재활용센터의 범부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해양수산부 공모 사업에 선정돼 2019년부터 추진해온 경주시 수렴항 어촌 뉴딜 300 사업이 오늘 준공됐습니다. 수렴항 어촌 뉴딜 300 사업에는 111억 원이 투입돼 월파 방지 시설물과 수렴천 보행교, 해양 레포츠 체험장, 해변 솔밭 쉼터 등 주민 편의 시설과 관광 기반 시설을 확충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어촌 뉴딜 300 사업에 4년간 총 24개 지구가 선정돼 추진 중이며 총 사업비 2,100억여 원이 투입됩니다. 공공연대 노조 경주시 자원회수시설지회 노조원 등 10여 명이 오늘 경주시청을 찾아 경주시 소각장 사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경주시 소각장 가동 중단 사태가 수개월째 지속되고 있지만 경주시는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준하경 경주시장이 직접 나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서희건설이 대주주인 위탁운영사에 매년 70억 원의 막대한 세금을 쏟아붓고 있다며 가동 중단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경주시가 즉각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오늘도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탄 하루 전날인 내일 밤부터는 강력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추위는 잠시 쉬어가고 있습니다. 내일 낮까지 오늘과 비슷한 기온을 보일 텐데요. 크리스마스 이브인 내일 밤부터는 급격하게 추워지겠습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강하게 밀려오면서 이번 주말 영하 10도 아래에 머물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 내려져 있던 건조특보는 현재 포항과 경주에만 발효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불씨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위 속에 눈비 소식도 있는데요. 울릉도와 독도는 내일 오전부터 10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밤부터는 눈으로 바뀌어서 최고 10cm가 넘는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2도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2도에서 4도 정도 높게 시작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10도에서 12도 분포로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내일 오전에 강풍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6도, 독도 9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울릉도 8도, 독도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 전해상에는 내일 오후에 풍랑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4m, 남부 해상에서 2.5m까지 일겠습니다.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에 건강 관리 잘해주셔야겠고요. 동파 대비도 해주셔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다음 주 초반까지 이어진 뒤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의 선대위 사퇴와 가난한 사람 자유 모른다는 윤석열 후보의 실언이 겹치면서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이 대표의 당대표직 사퇴와 윤석열 대선 후보의 후보 교체를 요구하는 당 지지자 등의 원색적인 비난 글들이 수천 건씩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에 대해서는 당대표가 분란만 일으킨다, 대표직도 내려놓으라는 비판이 줄을 이루고 있고, 윤 후보에 대해서는 정권 교체하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빨리 후보 교체하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구시당과 경북도당에도 이 대표와 윤 후보를 비판하는 전화가 걸려오고 있는데, 중앙당과 통화가 안 된다며 서울 등 다른 지역에 비판 전화까지 걸려오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포스텍 신소재공학과 김종환 교수와 통합과정 송수범, 윤상호 연구팀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사멸시킬 수 있는 심자외선 LED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육방정 질화 붕소를 이용해 심자외선 LED를 최초로 만들어냈다며 인체에 끼치는 해를 최소화하면서 바이러스를 사멸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심자외선 LED를 활용해 반도체 소자 제작 공정이나 근거리 무선 통신 등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고, 이번 연구는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최근 게재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소상공인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9월 오픈한 공공 배달앱 먹개비 누적 가입자가 10만 1,300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맹점 수가 7,800여 개, 누적 주문 수가 27만여 건으로 가맹점에서는 7억 3천여만 원의 수수료 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됩니다. 경북도 내 11개 시군에서 공공 배달앱이 운영 중인데, 내년에도 영덕군과 울진군 등 8개 지자체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주시는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과 동국대 산학협력단과 산학연구기업연관 기업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기업 지원에 나섭니다. 협약에 따라 경주 지역 680개 관리기업의 수요를 조사하고 지역 특화 미래 신산업 R&D와 제품 설계 R&D 등 기술을 지원하고 전문 인력도 양성해 나갈 방침입니다.